나경원 의원이 사실 지금 이 국면에서 제일 뚜껑 열리는 사람이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원희룡 의원이 나올지 모르고 내가 이제 친윤표를 티 안 나게 친윤표를 가져와서 내가 이겨볼란다 이랬는데 원희룡 의원도 본인이 나올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모르는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원희룡 의원 나온 상황이잖아요. 나경원 의원 캠프 분위기 어때요? 그 나 대표 쪽은 그러니까 아니 전대를 지금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죠. 원래 이제 정치인들이 좀 변명하자면 이제 장이 서면 나온다. 그러니까 나가는 건 어차피 꼭 당선과 떨어진 거 떠나서 뭐 상처가 많으시잖아요. 서울시장도 나오고 전당대회 나오고 근데 이준석하고 붙어서 근데 그 이번에 구도는 원래 이제 원내로 들어왔었고 그리고 원내 지금 본인 후보 중에 이제 윤상현 의원 빼면 사실 원내 나 혼자다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원외니까 한동훈 원희룡 갖고는 되겠냐 뭐 교수단체 연설할 때도 당대표가 나가서 뭐 하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 뭐랄까 나이브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 반윤 이 구도가 딱 형성이 됐고 사실 지금 친윤 반윤이 아니고 한동훈이냐 한동훈 아니냐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용산에서 보는 거는 한동훈만 죽일 수 있으면 너네 장수 중에 한 명 나와봐라. 얘 좀 꺾어봐라. 이거잖아. 지금 일기토 하는데 여포 누가 꺾을래? 장비 네가 할래? 관호 네가 할래? 이렇게 부르는 거지. 지금 한동훈을 중심으로 돌아간 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딱 꼽았더니 이 나와가지고 나는 윤석열의 장수가 아닌데요. 나는 유비에 그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거 이겨도 내 목 자르려고 달려들겠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내가 과거에 한 짓도 좀 있고 이럴 것 같은데요, 대통령. 네, 그러니까 이제 관우가 말 안 들어. 야 장비 내려와. 그래서 이제 바로 투입시킨 장비 이제 원희룡 투입시켰는데 용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대표의 나경원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선명성.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정치는 정체성, 경제는 생존, 교육은 미래예요.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생존에 무조건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고 교육은 미래를 보는 거야. 그럼 정치는 뭐냐 물었을 때 정체성, 나의 계파를 욕하기 전에 도대체 너는 좌파 우파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심플하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에게 선명한 비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지향하는 거를 똑바로 알려줘야 돼. 근데 나 대표는 이제 이 작은 정치에서 봤을 때 그래서 친박이야 친이야. 옛날에도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번에도 똑같은 스탠스를 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나경원 대표의 대답은 항상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면 주저리 엄청 길어요. 동행이 뭐지? 동행이 뭐지? 주저리 길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2등을 원희룡이 할 거냐 나경원이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내긴 좀 그렇고 누가 2등 할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당내에 어쨌든 오래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원희룡 의원도 오래됐지만은 제주도지사하고 이러면서 약간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 좀 오래됐고 나름대로 이제 관계가 좋은데 그 정도의 그리고 또 이 인지도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 스펙을 갖췄으면은 단지 정체성이 모호하다 이런 이유로 제가 볼 때는 거절할 만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으로는 뭐 어렵겠어. 이렇게 판단할 거는 아니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체성이 문제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다음에 지금 친윤 쪽에서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놓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경원 의원 밀어주려고 해도 저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밀어주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이제 어쨌든 못 믿겠어라고 하는 계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른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근데 확실히 대통령의 이 어떤 그 앞으로의 정치적 전망에 대해서 지켜줄 거냐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별말 안 하면은 그렇게까지 의심 안 할 때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개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했었죠. 개헌을 이제 하면은 뭐 4년 중임제 이런 거를 하면은 대통령 임기 단축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전형적인 또 이게 뭔가 야당의 무슨 탄핵론 이런 걸로 그쵸. 말려 들어가는 얘기 아니야? 라고 되면서 이상해지는데 그걸 또 주워 담긴 했는데 안 주워 담아지죠. 그렇죠. 그 의미가 아니었어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이제 실수해야 되는데 그런 비슷한 하는 느낌들이 드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 원희룡 원희룡한테 전화해 그랬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뢰를 떨어뜨린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불안해졌을 거다라고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에 가서 한동훈을 이길 수 있으면 이거는 거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선에 만약에 나경원 대 한동훈이 됐을 때 지지 안 하고 한동훈 아니지. 지지 안 하고 100입니까? 한동훈이 유승민보다 더 나쁘다는데 지금?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이 2등 할 것 같아서요.
그렇지 원인이 않아요? 한다. 근데 원희룡 저도 그럼 저는 들었던 말이 아까 그거는 그 의원의 생각이고 제가 용산에서 들었던 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나경원 대표가 어쨌든 비윤 반윤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왜 갑자기 한동훈 아니 원희룡을 꺼냈냐 하니까 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도상 초반에 딱 띄워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경원 의원이 미워도 이길 것 정말 같으면. 뭐 김연아 같은 인기가 있어. 전 국민의 뭐 요정이야. 거부할 수 있겠어요? 한동훈 많으면 되는데. 근데 질 것 같으니까. 원희룡이나 차라리 나경원이 더 인기는 근데 많지 용산은 않나? 그래 판단한 거예요. 이제 이게 딱 보니까 결선 잘못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구심이 나왔고 그게 이제 100%가 용산 그 관계자의 생각이에요. 그 내부의 분위기인데 자기가 봤을 땐 이기자. 그게 아니라 이겼으면 우리도 밀지. 100% 밀지. 어차피 애매할 거. 네, 근데 이렇게 확실한 해서는 놈으로 잘못하면 간다, 진다는 거야. 그 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야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고 용산은 그래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이면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이 선 거죠. 저는 원희룡 개인의 그 개인기 때문에 2위 할 것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밀어줘서.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윤 대통령 인기가 없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줄을 서 있다고 하지만 제가 그 뭐 용궁은 아니고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레임덕이라고 하고 아무리 막판이라고 해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가진 자원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밀어주려면 밀어줄 수 있고 나름 끝발이 있다라고 그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용궁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희룡이 될 거라고 안 봤어요. 안 보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밀면 어떻게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까지는 그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제가 세지만. 들었던 사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건 되니까 베팅하는 거다. 그러니까 후보 교체가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권의 특징은 용산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각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죠. 참 그런 맞아요. 슬픔이 있는데 맞아요. 슬픔이 커요. 네, 각자의 생각만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럼 저도 그럼 원희룡에 걸어야겠네요. 그럼. 나경원에 걸라고 했어요? 아니 저는 보통 이런 문제는 생각이 없습니다. 아하. 아무한테도 걸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원희룡이 다른 방송에 가면 또 다른 얘기 합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자, 지금 우리가 2등이 누구냐고 이거 보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2등이 네.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2등이 누가 될 거냐와 관련해서 아마 그 사람은 당 내에서 윤석열 아바타로서 기능을 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한동훈을 견제하는 누군가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누군가는 그 역할을 아니 근데 맡아야 원래 돼요. 전통적인 내기는 그래서 당 대표가 누가 될 거냐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등 아니 하는 지금 거지. 한동훈 안 걸 아니, 사람이 누가 어쨌든 있어? 한동훈 1등 한다 생각하세요 최종적으로? 저는 1등 할 것 같아. 이거 이 얘기를 언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1등. 그거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기자님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아 저는 원인이 될 거라고. 진짜? 네. 오. 그러니까 결선 가서. 그러니까 결선 가서. 그 전에 이제 전제가 있는데 전제 다 때려치고. 오케이, 전제 때려치고. 예, 나도 예. 지금 전제 때려치고. 한동훈 전제 때려치고. 친한 게 오늘 윤진아 기자님 친한 게. 아, 나 친한 게 됐어. 제가 검찰 출입할 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지금 3차장이었어요. 아 대검 3차장. 그때도 말 많으셨어요. 아 중앙지검 3차장. 느끼셨겠네요. 음. 네. 그 윤석열 대통령 55분, 한동훈 검사 4분, 이해해요. 나머지 1분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한동훈 55분, 그렇지. 나머지 충분히 검사들 가능해. 5분.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느낀 거는 자기 확신이 정말 강해요. 나는 이게 맞다고 봐. 이게 옳아라고 하면 직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평론가님 결정적으로. 그러면 뭐 어떡하지 나는? 나경원한테 그거 나경원한테 거시면. 네? 아니 진짜로 시원하게. 그러면 나는 그럼 오늘은 한동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대 추종주의자였어 김민하 평론가님. 그럼 원희룡이라고 했으면은 뭐라고 했을 건데요? 지금 대세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맞죠. 그래서 원희룡 의원은 그러면은 지금 사실 제가 뭐 조건 다 떼고 한동훈 위원장이 될 거라고 보고 의원들이 많이 줄 서고 그다음에 현장 분위기도 그런 거를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대세다라는 거는 뭐 부인할 사람은 이론의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의원은 생각 없다가 갑자기 끌려 나왔어. 근데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진짜 나가기 싫은데 하면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왜 나온 거라고. 원 전 장관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난번에 그 인천 개항을 그걸로 이제 결국 원 장관의 행선지도 끝다는 대선이에요.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이제 근데 이재명한테 졌잖아요. 이재명한테 졌잖아요. 그쵸.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차기 대선 후보한테 졌잖아요.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한테 졌잖아요. 지금 현재 1위 아닙니까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거는 진 게 아니지. 누가 붙어도 져요. 그런가? 지금. 예.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고 그 원전 장관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국무총리까지 노린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설사 안 되더라도 네. 예, 어차피 총리가 지금 개각이 오는 타임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텀이 있고 이게 나쁘지 않은 장사다. 지면 진 대로 그러니까요. 예. 잃을 게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만약에도 국무총리 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나름대로 이 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인간이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그게 소탐대실이라고 있어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대선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음. 대권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속 2번 같은 성격의 그 뭐 리더십이 이렇게 연속 2번 이렇게 정권 대창출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면은 그 다음에 오는 리더십은 뭐가 달라야 되는 것이지 정권 대창출이 그건 되더라도 맞죠. 네네. 똑같은 이제 예를 들면 친윤 인사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정권을 이어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원희룡 전 장관이면 이 시점에서 굳이 전당대회를 출마한다라고 하면은 네. 뒤로는 예를 들면 뭐 친윤이 밀어주고 뭐 이런 게 작동을 하더라도 저는 최대한 어쨌든 메시지는 중립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경원 의원처럼 되는 한이 있더라도 중립적으로 내서 지금 해야 될 거는 떨어지더라도 친윤 딱지를 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게 대선이 목표라면 정말 대선이 목표라면 친윤 딱지를 이번 기회에 떼서 뭔가 그 다음에 뭔가 행보를 창의적으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나은 것이지. 지금 가령 친윤 주자가 돼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밟고선 이기고 대표가 되면 괜찮아요. 그래도 대표가 되면 그 다음 수가 또 있는데 그 다음 기회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뭔가 또 변신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기 변신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졌다. 그런 친윤 주자로 나와가지고 한동훈한테 졌다. 라벨링만 딱 그렇죠. 당하는구나. 저 사람은 친윤 주자로 나와서 유승민보다 나쁘다는 한동훈한테 진 사람이다. 최악이네요 정말. 그럼 어떡합니까? 앞으로. 이 라벨링 너무 강하다. 네,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점에서는 이게 뭐 모험이라면 모험인 것이고 잘못하면 소탐대실이 되는 그런 어려운 도박을 하는 거일 수도 있다. 근데 JJ님이 종편에서 한동훈만 띄워주지만 찐당원 민심은 원희룡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보면 또 원희룡 2등을 넘어서 결선에서 혹시 또 모르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그 아직 당원 민심에 대한 여론조사는 안 나왔어요. 당연히 당을 그렇게 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 네. 현재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한 80만 명 약간 언더거든요. 대선 총선 끝나고 좀 더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보통 당협 보면 대구에 이런 데 있잖아요. 대구 당협 뭐 달서을 이런 데 가잖아요. 3,000명이에요. 3,000명. 여기 서울에 50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대구 하니까 또 우리 홍준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떠오르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나왔지만 제가 홍 시장님 쪽 연락을 아침에 해보니까 홍 시장이 갑자기 덥석 안 왔대요. 네. 되게 그게- 아름다운 사진 있어요. 네, 사진 그 하나 사진 좀 있죠. 보여주세요. 너무나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진. 나 저거 이게 합성인 이제- 줄 알았어. 이게 어떤 스토리였냐면 네. 제가 홍 시장님 그쪽 측근한테 이제 들어보니까 어제 뭐 거의 느끼고 있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온다 보니까 내가 걔를 왜 만나노? 뭐 이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홍 시장님이. 그 어린애를. 네, 내가 알라를 왜 만나노?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홍 시장하고 원희룡 장관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선 경선 때 4인 컷오프에서 토론할 때 기억나세요? 수소 경제? H2 모른다고 서로 뭐 거의 초딩 논리를 공부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사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이중대였거든. 그래갖고 그렇죠. 그 TV 토론 할 때 홍 시장님 겁나 도접했어요 그때. 그 타격을 많이 그런데 입었거든요. 눈썹이 많이 자연스러워지셨다. 그죠? 그죠? 네. 많이 물이 빠졌네요. 그죠? 아 이거 언제적 얘기예요? 그 왜 앵글이 나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 되게 자연스러워지. 근데 우리 권력의 풍향계 이제 홍 시장님이 보고 부양계지. 이번에는 무조건 한동훈을 쓰러뜨려야 된다. 이번에 안 쓰러뜨리면 큰일 내가 난다. 대선 못 나가. 네, 큰일 난다. 그래서 이번에 원지사님 그렇게 싫어하거든. 원전 장관. 근데 와서 덥석. 느끼고. 네. 저 느끼는 사진. 홍 시장님 뭐라고까지 했냐면 뭐 나와줘서 고맙다라고 한 것도 같은데 네, 출마해줘서 고맙다. 그 말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홍 시장님 입장에서는 또 아까 이제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한동훈 대표가 되는 그림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요. 홍 시장 입장에서요? 네. 왜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되면 한동훈 대표 체제가 그렇게 잘 순항을 해가지고 유지가 될까요? 제가 볼 땐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론가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뭐 하는 얘기가 이제 뇌피셜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죄송합니다. 평론가를 비하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뇌피셜이라는 얘기가 그럴 수 아니라 있죠. 네. 말씀하세요. 어떠한 시원하게. 추론, 뭐 앞으로의 전망, 뭐 이런 수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가령 한동훈 대표가 탄생하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윤계는 음. 아 이건 안 된다. 여당에 손 떼고 우리는 그만하자 이러는 거냐. 아. 아닐 것이다. 어. 최고위원 선거에서 그래도 다수를 점하고 에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떻게든 최고위원 선거에서 뭐라도 건져보려고 하는 게 러닝메이트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게 음. 이준석 효과 때문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그렇죠. 축출될 당시에 이걸 최고위원들이 연쇄 사퇴를 해가지고 지도 붕괴를 시키려고 그랬다가 당원 당규가 미비하다고 그래갖고 그게 법원으로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후에 당원 당규를 고쳐가지고 4명 이상 사퇴하면은 지도 붕괴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친윤계가 예를 들면은 한동훈 대표가 되자마자 뭐 이렇게 야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됐으니까 무너뜨려! 지도부를 무너뜨리자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재보궐선거나 뭐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바 신윤계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궐선거 성적이 안 좋을 걸? 그러면 그때는 한동훈 사퇴해라. 그렇죠. 근데 보궐선거 성적이 안 좋은 게 이제 그런 논란이 있겠죠. 한동훈 탓이냐 뭐 이런 얘기는 있겠죠.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명분상 이게 새로운 대표면 원희룡 대표 내지는 나경원 대표 이런 상황이면은 보궐선거 패배나 이런 걸 가지고 책임을 묻기는 사실 어려워요. 대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거 한 번 졌다고 그렇게 내칩니까? 이렇게 그죠. 가야 되는데 2번 졌잖아. 한동훈 대표는 총선을 졌잖아요. 어.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총선 지고 보궐선거를 또 졌네? 역시 안 되네. 앞으로 그쵸. 지방선거도 지고 대선도 지겠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죠. 뭔가 일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 잘못 뽑지 않았습니까? 이 논쟁을 좀 지난한 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도미노 사태 이렇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잖아요. 되게 멀리 내다보시는구나. 그렇죠. 멀리 보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약에 막 펼쳐지고 하면은 홍 시장님 입장에서 대선 나쁘지 때문에 않다. 대선의 경쟁자를 의식해서 이런 행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그거 짧다. 그렇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꼭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선의 경쟁자라서라기보다는 그 조건은 이제 상수인 건데 이게 뭘 노리는 거냐면은 네. 그러니까 미래의 경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미래의 대권 주자로 보고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 세력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홍 시장님이 내가 한동훈하고 겨뤄야 될 상대야라고 생각할 때는 그걸 뺏어올 수는 없어요. 그걸 분명히 뺏어올 수는 없는데 지금 뭘 가져가야 되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최대의 정치적인 적수로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이 여당 내 윤석열. 누구예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요 몫을 챙겨오겠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몫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코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아하. 윤심이 원희룡한테 있으니까 나는 원희룡을 안아줘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건데 네. 그 여기서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원희룡 전 장관의 처지가 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상대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또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슬픔이 좀 있다 여기에는. 진짜 곳곳에 슬픔이 도사리고 있네요. 근데 저도 동의해요. 왜냐면 우리 홍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취재해 보면 한 수, 두 수, 세 수 한번 꽈봐야 돼. 이게 처음부터 어떤 음모론 나왔냐면 한동훈 계속 때린 게 홍 시장은 사실은 나오라 이 소리야. 한동훈 당대표 나와라. 나오면 너 망할 거니까 3개월 안에. 네. 네, 아까 보궐선거 말씀하셨지. 그까지 예측을 하고 뭐 나오면 안 되지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 나왔더니 본인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대구시장 때려치고. 그러니까 아바타로 내세워서 원희룡 네가 나가 죽어라. 해서 양쪽 다 폭파시키는 거야 어부지리로. 나쁘지 않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서 설득력이네. 자기는 덥석 않는 거야. 윤석열 지지율 덥석 않으면서. 난 요것만 책임 되니까. 네, 그럼 3개월 후에 둘 다 폭망하고 죽고 어부지리로. 우뚝 쓰는 거구나. 네, 그럼 보수 나밖에 없다. 이재명 잡을 사람 나밖에 없다. 그때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랑 싸우겠네. 오 시장 그쵸. 오 시장이 이제 끼어들 수가 있는데 아직 오 시장이 이제 전당대회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잖아요. 요거 이제 추이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이 전략적으로 한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그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일단은 보고 간다라고 그쵸. 하는. 근데 이게 저거 먼저 먹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같이 또 지자체장이기도 하고 광역 그렇죠. 지자체장들은 또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아가지고 나쁠 건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또 홍준표 시장을 너무 이제 또 전략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계속 한동훈 전 위원장을 또 계속 애라고 부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나름대로 있지 않나. 그렇죠. 있죠. 정치적으로 미숙하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이 영남권에 맞아.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영남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한 번 아는 영원한 아다.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번 좀 낮춰보면 정치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이 뭔가 미숙한 존재로 시작을 했으면은 그 평가를 웬만해서는 안 바꾼다는 그 거예요. 프레임을 씌워버리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해됐네요. 이준석 의원은 한 번 아였기 때문에 계속 아다.
그런 얘기를 누군가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제 영남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고향은 경기도 수원이고 경기도 수원 아름다운 도시. 네. 근데 이제 그런 저 얘기를 사실 내가 설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이미지에 좋지 않잖아요.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영남 민심에 뭔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얘기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